지나는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은 고가도로에서 우남 사거리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 우남 사거리에서 중해공원 3거리를 지나 서광주 나들목 진입으로도 저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 사거리에서 동광주 나들목 방향도 지체와 저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꼬올대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독립 나들목에서 개수 사거리 방향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든도로는 지금 기아자동차 남문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저행 속도로 지나고 있고 죽봉대로는 광천 사거리에서 동은 고가도로 방향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송암로 송원고등학교에서 풍암사거리 방향은 신호 2번 이상 받는 구간이고 풍암사거리에서 이순환도로 진입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의 고속도로 소통 상황은 좋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진행되는 작업 구간만 주의하신다면 전체적인 주행 여건은 괜찮습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소통 원활인데 순천 방향으로 독립 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진 차량들 서광주 나들목까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어서 서행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서 각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모시고 설 민심과 또 이번 총선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신당입니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제 의원님보다는 대표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먼저 설 연휴 동안 아무래도 광주에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북구의 경찰서 내무반에도 한번 가봤고요. 예.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 지구대, 또 소방서에서 참 우리 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집에도 가지 못하고. 예. 또 제가 또 장성인 고향인데 장성 제 태어난 마을도 가보고 또 담양에 누님들이 계시는데 거기 네. 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주하게 연휴를 보내셨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른바 뭐 밥상머리 민심, 설 민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설이나 추석 때 민심이라는 그 화두들이 있는데요. 네. 올해도 여지없이 경제 네. 민심들이 있었고 또 정치 민심이 두 가지인데요. 뭐 경제 분야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어려움들이 있고 올해 또 한 해는 어떻게 버텨야 되나 하는 근심들을 이야기하셨고 네. 집안의 어른들이나 또 마을의 그 어르신들은 특히 그 자식들 취직 걱정 네. 또 뭐 결혼 걱정 이런 것들이 시름이 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정부가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역시 제가 현역이다 보니까 국회에 왜 그러냐 작년에 예. 난장판 싸움판 그 국회 보면서 도대체 네. 국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 부분에서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은 어제 뭐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아마 정치 부분에서는 좀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정치 부분에서는 어떤 주문들이 많았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한신당 통합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도개혁진영의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합쳐지냐, 네. 또 가능한 거냐, 네. 그리고 제발 그 방향으로 좀 빨리 합쳐서 뭐 구도를 만들고 총선 치를 준비를 해라. 네. 이런 요청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그 통합운동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앞두고 합쳐라. 근데 합쳐라는 그 주문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지역에서 뭐 강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제가 만나본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과거에 보여줬던 막 열광적 지지, 네. 막 소망과 열망을 담은 그 지지는 아니에요. 네. 특히 한국당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못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사 여론이 투영돼서 네. 그런 지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우리 광주 호남에서도 특정 정당에 몰아주는 게 좀 보기도 민망하고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통합운동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지 주민들이 판단할 선택지도 좀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통합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좀 얘기할 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이 네. 민주당의 지지율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실망감을 받아 안지 못한 대한신당에 좀 반성도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그 지점은 기회 있을 때만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4년 전 광주 호남민들의 아주 위대한 선택이 있었어요. 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안정된 3당을 만들어주면서 국회를 3당 연립체제, 정립체계로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거 이렇게 분열시키고 깨버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국민의당 출신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당이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네. 또 안정적으로 국정도 운영하고 선거에도 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크죠. 그런 점에서 저도 반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대한신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3세력을 또 규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과 맞물려서 어제 좀 의미 있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주로 주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1월 12일 날 이제 당 대표에 선출돼 가지고 그날 당 대표 선출될 때도 지금 호남권 지금 주민들은 거대 양당 그 패싸움 정치도 싫어하지만 네, 이렇게 제3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네, 빨리 통합을 하자 하고 통합 제안을 했었고 또 어제는 이제 한 14일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났어요. 제가 그런 제안한 지 예. 당대표 취임한 14일 정도 지났는데 많이 분위기가 익어가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네.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민주평화당 이런 부분은 예. 이제 합쳐야 된다는 공감대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사이에서도 네, 공감대가 이제 확산됐는데 그러면 또 비공식적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네. 공식화하자. 아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렇게 예. 3당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좀 공식 태엽을 올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자. 예. 좀 좌고우면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안을 어제 한 겁니다. 네. 그러면 3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 시한은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안을 하신 네, 거죠? 제가 이달 안에 그러니까 이번 예. 주 안에 좀 시작을 하자. 그리고 예. 사실 어제도 그런 비슷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3당 간의 모임이 있었고 예. 또 특히 설 연휴 때 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변수, 특히 안철수 대표의 저는 행보나 여러 가지 예. 변수들이 있어서 이번 주 안에 출범했으면 좋겠는데 네. 2월 초순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설 연휴 또 설 민심을 고려했으면 설 전에 이런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좀 출범을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제 그 뭐 상황은 좀 늦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럼 협의체 실무자급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실무자급 대화는 제가 제안한 거고요. 예. 고위층 차원, 정치 지도자들 차원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저도 예. 정동영 대표, 또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제안했었고, 네. 또 공감을 이루었고요. 또 다른 저희 당의 이제 중진들, 유성엽 대표나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그쪽들하고 또 외부 세력과도 네. 여러 가지 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신당의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을 좀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물밑에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소식은 많이 접하지 네, 못했는데 2월 초쯤에는 좀 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3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반응이 나왔나요? 아직은 뭐 좀 시간이 일러서 반응이 없나요? 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있는 민주평화당의 그 분들은 아주 적극적이고요. 예. 이제 때가 됐다 같이 하자는 거고 바른미래당 부분들은 저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어제인가 그젠가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관심이에요. 그게. 예, 대표님 말씀하다시피 이제 안철수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이제 변수가 하나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어제 이제 손학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전날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비상체제, 비대위 좀 제안이나 또
본인이 이선 후퇴에 대해서 좀 어제 거부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좀 변수가 대한신당의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혼선까지는 아니어도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도와주질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번에 광주에 5.18 묘지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여러 가지 좀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4년 전에 광주 호남의 선택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네. 그걸 계속 계승하지 못하고 특히 탈호남 또 노선에서 우클릭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좀 진실하게 사과를 하고 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 또 어제 그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내가 하겠다. 네. 손 대표는 물러가라는 걸 보고 저게 사과 사죄하는 분의 태도인가. 예. 백의종군을 한다 했다면 좀 예.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저도 좀 뜨하게 했는데요. 예. 그래서 좀 조만간 바른미래당이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저희들 통합 논의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네. 바른미래당도 또 통합 논의에 대해서 근데 빨리 안철수 대표의 문제를 내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이제 영원한 DJ의 비서실장이라는 얘기,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이라는 네. 얘기, 마지막 또 비서관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제 이것과 맞물려서 어제 손학규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DJ를 언급을 했습니다. DJ의 과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분은 정말로 진정한 백의종군을 했다. 이제 이 얘기인데 네, 좀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보고 손학규 대표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안철수 대표에게 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혼선을 가져오고 또 그래서 왔다면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네. 또다시 나홀로 정치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예. 좀 저는 시민들과 유권자들과 좀 공감 능력이 많이 좀 떨어졌다. 네. 안철수 대표의. 그러면 과거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에 어떻게 행보를 하셨나요? 정계 은퇴하시고 영국 가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 백의종군을 했어요. 그래서 예. 서울시장, 조선 서울시장을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조선시장 등 이런 걸 당선시키고 나서 예. 그런 국민적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정계 복귀를 하시거든요. 네. 당을 만들고. 예. 그건 아주 안철수 대표가 좀 배웠으면 하는 예. 태도가 아닌가. 손학규 대표가 헌신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 네. 지도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제3지대 정당, 중도개혁 네. 신당, 이거 아마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5.18 광주 정신의 실천 세력이 되겠다는 거. 예.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라져가는, 맹맥이 끊어져가는 김대중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네. 두 가지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신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네, 계속해서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뭐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뭐 총선의 시계초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 통합 얘기는 좀 했었고요. 앞으로 4.15 총선의 민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가 뭐 반쪽짜리 반쪽도 아닙니다만은 통과되고 나서 우리 정치는 이제 다당제 정치 구도로 이제 급격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특정 정당이 과반수를 넘는 그런 정치 환경을 이제 만들어지기 힘들어졌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당하고 민주당 양강 구도가 전국적으로 되면서 대한신당이 추구하는 통합정당, 또 네. 보수 정당, 또 약간 극우적인 정당도 나올 것 같고, 네. 그래, 또 이런 진보 정당도 있고 이런 정당들이 지역이나 전국 단위로 그 경쟁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 뒤에가 문제겠죠. 이제 네. 저희들은 이제 개혁 진영의 한 축으로서 저번에 4+1을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듯이 네. 앞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도 그런 4+1 개혁 벨트의 연장 체제, 네. 또 구체화된 체계, 저는 연합 정치가 좀
좀 구체화된 체계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체 한 축으로서 이제 대한신당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제3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일단 총선에서 살아남는 당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3세력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중도 개혁 신당이 만들어지며 과연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텐데 네. 이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에 대한 지금 여론들이 좀 유보적이고 또 그렇지만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쏠려 있는 현상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그 대안 세력들이 구체화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은 호남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네. 또 각 선거구별 인물 경쟁력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면서 어떤 저희들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라는 판단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이제 대한신당 좀 고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까지 우호적이진 않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여론조사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있잖아요. 예. 누가 적합하다고 먼저 물어봐요. 먼저 홍보해주고 그다음 이제 저희들 현역하고 견주어보는 예. 형태여가지고 그것도 설계가 좀 문제가 네.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현장에 느끼는 부분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아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이어서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충분히 그리고 지난 17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이 광주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을 다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일당 독식 체제인데요. 예.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보면은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셔요. 예. 그래서 정치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체제가 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권력은 크든 작든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예. 주민들의 이익이 커진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는 또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또 독주하는 또 폐해를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 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도 개혁 세력 신당의 추진에 대해서 결국 도로 호남당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내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호남의 정치는 그렇게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폄하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항상 전략적 선택과 또 한국 정치 구도를 만들어줬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4년 전 국민의당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또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출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호남에만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예.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리딩 파티 역할로 호남이 주도하는 어떤 한국 정치의 그 구조를 만드는 역할들 과거엔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꼭 우리 당의 문제만 아니라 네. 어떤 중앙 정치의 특정의 어떤 격불 정치식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네. 주도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물론 이제 통합의 속도를 내고 계시는데요. 네. 이후에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럴까요? 좀 우려되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예. 저는 이런 그 국회 운영도 안정화시키고 네. 중도 개혁정당을 통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4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4기 개혁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한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을 사프라이스 체제로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좀 성공시켜 놓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4기 계획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반드시 통합개혁정당에는 안정적인 의석이 필요하고 네.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그 설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지역의 또 현안 중에 하나가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해서 이제 활동이 본격화되는데 그동안 이 과정에서 대한신당의 역할이 많이 컸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가 북구시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올해 40주년 좀 진상규명이 되는 데 있어서 대한신당의 역할을 또 기대하는 분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5.18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또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 과정에서 대한신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고 한 2년여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낀 것은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 또 여러 전국의 의원님들 5.18을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지역 5.18 문제는 자기 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관심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광주 의원들이 대한신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아무튼 출범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의 범위 또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대상의 범위가 너무 크고 네. 할 일이 많고 근데 조직은 약하고 또 앞으로 우익 세력들이나 이쪽 공격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네. 그걸 막아내는 일도 크고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 진영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응원하고 네. 또 국민들이 그걸 지원하고 하는 대단히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 내에 그 법이 규정한 5.18 공인 국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 예. 이번 정부 내에 그래서 한 2년여 안에 그럼 좀 매듭지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설 민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와 정치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송갑석 의원이 출연해서는 광주의 민심을 얘기하면서 설 민심을 신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이 파괴력이 크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좀 반박할 수 있는 좀 얘기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파괴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이제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후에 지금 일정들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들은 이제 호남 세력들 또 3당 통합이 가시화되면 괄목할 상황이 온다고 보고요. 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외부 세력들 다른 세력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세력과 합쳐지면은 저는 호남에서는 반드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께서 이제는 민주당만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네. 계획벨트 아까 4+1 그 계획벨트처럼 연합정치 형태로 가는 시대다. 호남에서는 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래야 된다는 것들이 확산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 선거가 호남에서 드디어 어떤 게 경쟁 정치, 네. 정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는 좀 해볼 만한 선거 네.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볼 만한 선거를 위해서 혹시 이제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대한신당인데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건지 간단히.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가장 섭섭한 것은 광주, 전남, 호남의 그 정치적 지향과 예. 그 소망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선택하고 가볍게 버리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저는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해보겠다는 건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겨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 통합 계획 통합 열차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예. 누구도 할 수 있는 건데 대화를 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이야기는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미리 듣는 뉴스 한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AI 중심 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이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지역 관계자들,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2020년 공원 녹지 시책 연찬회가 오늘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연찬회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업무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듣는 뉴스였습니다. 출발 무동의 아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